미래 교육의 의제를 제시하고 에듀테크 국제 협력을 선도합니다. 2022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이제 트랙 A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쉬다 오셨지요?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세션은요. 내일을 위한 준비, 학습 격차의 해소와 사회 정서적 배움의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와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에 대해서 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2021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학업 성취 수준 및 학교생활 행복도 등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저하된 기초 학력, 학교생활 행복도 그리고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인 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 의욕의 수치가 2021년까지도 크게 회복되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이 OECD는 학습 손실 미보충 시 개인 생애소득이 3% 하락을 하고 국가 GDP가 1.5% 하락을 한다는 그런 예측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결손이 국가 경쟁력과 학생 개인의 생애 전반에 미칠 이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뿐만이 아니라 이 심리, 정서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의 사회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번째 세션에 연사로 함께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는 이 맥킨지 앤 컴퍼니 교육부서에서 선임 지식 전문가 및 부파트너로 계시는 엠마던 연사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줌을 통해서 잠시 후에 연결해 발표를 듣겠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발표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학습본부의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권유진 연사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세 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이 맥킨지 앤 컴퍼니 교육부서의 엠마던 연사님이신데요. 코비드19로 인한 학습 복구, 기술이 해답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학습의 학습 과정을 개선하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시스템 기술 응용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엠마던 연사님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맥킨지 교육 사업을 위한 지식 개발, 또 전파를 주도하고 계시고요. 또한 학제, 고등교육기관, 기술기업, 양자 및 다자간 원조기구, 재단, 교육부문 비영리기구 등 공공, 민간, 사회 분야 이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학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법에 관한 틀을 잡고 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더 공정한 학제 기본 개념 구축에 참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역시 이번 발표에도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내용, 피드백 그리고 질문, 의견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엠마던 연사님 발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팬데믹이 학습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웰빙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학생의 학습과 웰빙에 팬데믹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학업에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봉쇄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봉쇄되지 않은 학교는 푸른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봉쇄가 되었던 학교들은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등교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근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생들은 약
학업 직척도가 8개월가량 늦춰주었습니다. 실제로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진척도가 3, 4개월 정도 뒤처졌다면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넘게 학업 진척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한다면은 방학을 제외하는 10개월이거든요. 그래서 12개월이라고 한다면은 1년 이상 학업이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국가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다른 그룹이 있는데요. 지금 성취도가 높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고 봉쇄를 했던 기간이 짧았고 그리고 상당히 품질이 높은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로 원격 수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국가에서 디바이스를 가지고 또 교사들이 이러한 디지털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원격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학생들이 약 6개월 정도 학업 진척이 뒤처지는 상황이 있었고요. 특히 빈곤한 지역에서 영향이 더 컸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상당히 팬데믹 이전에도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사라 이남 지역의 학생 10명 중에 9명은 10살이 되어도 글을 제대로 읽을 쓸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에서 오랫동안 학교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실제로 팬데믹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소득 국가들이 그런데요.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비안 국가들이 그런데요. 소득 수준이 중간 정도인 이러한 국가들은 1년 정도 학교가 봉쇄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결성이나 아니면 원격 수업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팬데믹의 영향이라는 것이 학업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동의 88% 그리고 부모의 89%는 팬데믹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를 하지 못하고 살이 찌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든 국가의 데이터를 수집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미국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팬데믹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학부모의 약 30% 정도는 상당히 자신들의 아동의 심리,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30% 정도가 정말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조사 결과 나왔고요. 그래서 팬데믹으로부터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할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단순히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 정서적인 심리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물론 팬데믹이 학습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팬데믹은 우리의 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소득 국가를 보면 이미 물론 자동화가 많이 기대가 되었고 예상이 되었고 이해 당사자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사람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자동화가 상당히 중요했고 단순히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학사 그리고 석사 과정에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졸업을 했지만 사회에 나가서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 역량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술이 학생들의 학업 복구를 위한 회복을 위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이 모든 만병통치약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기술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주의 깊은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술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국가별로 그리고 디바이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이긴 한데요. 기술이
학생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피사 서베이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피사의 전 세계 평가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수업에 사용을 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랩탑이나 태블릿을 수업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랩탑이나 태블릿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러한 디바이스를 전 세계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1년 정도의 학업량에서 25에서 40%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태블릿을 사용하는 경우에 학습 지연이 6개월에서 1년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기술을 사용하는가, 수업에서 어떻게 기술을 사용하는 것인가, 이것이 학생들만 사용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사도 같이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사만 사용하는가, 이거를 살펴보니까요. 교사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결과가 좋았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기술을 다 사용할 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학생들만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어떠한 기술 사용의 수준이 학생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았는데요. 상당히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지역별로 물론 과목별로 다르겠지만 실제로 일주일 과목별로 사용하는 시간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부 지역에서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그리고 일부 교과목에서 60분이 넘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의 학습 곡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바이스나 아니면 연결성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순히 디바이스 자체가 아니라 디바이스와 그리고 디바이스에 깔린 소프트웨어 그리고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트레이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기술을 사용할 때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기술을 사용하는 경험을 많이 축적했습니다. 물론 기술이 몇 년 전보다는 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환경을 봤을 때 6가지 다른 방식으로 기술이 사용되어서 솔루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는 학습과 관련된 것이고요. 기술은 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저소득 국가도 있고요. 그리고 고소득 국가에서도 접근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중요합니다. 물론 기술을 통해서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번째, 교수와 교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술을 통해서 교사 연수를 도와줄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코칭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교사의 시간을 절약해서 사회 정서적인 학습 차원에 그리고 1대1 지도에 교사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통해서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습에 대한 접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높은 품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기술이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국가도 그렇고 저소득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소득 국가에서도 교육에 대한 접근
없는 그러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급 과정에 대해서 접근성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특히 도서상관 지역에서 교사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당히 특정 교과목에 전문화가 있는 교사들은 특히 미국에서 먼 교외 지역의 경우에는 화학이나 아니면 고급 물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교실에 조력자 역할을 하는 선생님을 두고 이렇게 전문성이 높은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전체 지역의 47%의 And AP classes are critical for gaining access to top universities within the country. 유명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데 진학하는데 필요한 전문 과학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선생님들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수업을 제공하는 것에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이전에는 물론 학생들이 정학을 당하면 학교에 오지 못했습니다. 2주 동안 나오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학습의 공백을 어떤 사유든 그런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다가 다시 오게 되면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 더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원격 학습을 통해서 물론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진도에 맞게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맞는 수준에 맞는 그런 수업을 제공하는 것에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학생의 현재 수준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수준에 맞는 그리고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교육은 더욱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관련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기술을 통해서 개별적인 학생에 대한 현재 레벨을 진단을 하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학생 개별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팝 퀴즈를 통해서 어떤 학생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기본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더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기초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업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iReady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형성평가뿐만 아니라 개인화된 수업 그리고 적응형 수업도 가능하게 합니다. 칸 아카데미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칸 아카데미는 현재 동영상이나 아니면 연습 문제 같은 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문 영역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이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다음 단계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응형 수업 플랫폼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맞는 필요한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학부모와 관련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학부모들이 더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부모님들을 조사해 보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원격 교육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자녀의 학업 수준을 이해를 하고 어떤 부분은 잘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교사들에게 학생들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또 자신들의 자녀에 대해서 학업 성취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과제가 있는데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수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교과 과정에 활용이 되는 그러한 교육 자료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술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에 도움이 되지만 교사에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사 평가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물론 이 기술을 통해서 교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 연수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교육 개혁 운동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2년 동안 교사들이 많은 역량을 개선할 수가 있었고 처음에 교사가 된 이후에 1년, 2년 동안은 많은 것을 배우지만 2년 이후에는 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학생들의 성격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실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과의 수업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 학생이 아닌 거죠. 앞에 앉아있는 그런 진짜 학생들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교수법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교수들에게 스캐폴드나 다른 도구를 제공을 해서 고품질의 수업 자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저소득층에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사들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저소득 국가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성적별로 그룹을 나누고 그리고 이 평가 결과를 이용해서 수업 방향을 또는 수업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술을 통해서 교사의 잔업 업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잡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1대1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교사가 활동별로 시간을 분배해서 쓰는가 이것을 봤을 때에 선생님들께서 현재 업무 시간의 30% 정도를 수업 준비나 아니면 평가, 피드백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시는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시간을 줄여서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즉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코칭을 하거나 그리고 사회 정서적인 측면까지 학생들을 1대1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업무에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1분 정도 제가 시간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고 이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한 학습 지연, 간극 이런 것들이 기술로 좀 복구가 될 수 있을까요? 기술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내용 잘 들어봤고요. 여러분 역시 지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 함께 나눠주시면 오늘 발표 끝나고 나서 이번 세션 발표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발표죠. A-2 두 번째 세션의 세 번째 발표자인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금 부연구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교육학습본부의 권유진 부연구위원님이 발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연사님께서는 초중학교 원격 수업에서의 학습 격차의 이해라는 주제로 원격 수업의 학습 격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탐구하고 또 학습 격차 확대로 야기되는 잠재적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조치 개발 연구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권유진 연사님께서는 한국에서 교사 자격증 물론 가지고 계시고요. 또 미국에서 박사과정과 함께 교생 실습까지 마친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아마 오늘 많은 경험담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2010년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가정교과 전공자로서 교육과정 교수 학습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고요. 최근 2019년 메이커 교육, 2020년 중고 전환기 교육, 2021년 원격 수업에서의 학습 격차 연구 등 교수 학습 관련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바로 권유진 연사님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과정 평가원의 권유진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저희가 핑크빛 학교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어렵지만 꼭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학습 격차입니다. 저희가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시작되었고 학습 격차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학교가 문을 닫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다. 또 이로 인해서 학습 결손과 학력 미달이 좀 늘어나고 최대이다. 이런 신문 기사를 아마 익숙하게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2021년도 학업 성취도 결과를 보면 기초 학력 부진 학생들이 증가하였고 평균과 평균 이상의 학생들은 과목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학습의 동기들은 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격차라 함은 학업 성취도 격차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교육에서의 기회의 격차를 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교육의 격차하고는 뭐가 다른지, 같은 것인지 궁금하고, 또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에서의 격차와 아니면 학생들 간의 그런 격차도 포함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은 코비드 19 이전에는 주로 여름 방학이나 전환기에 대한 연구가 주로 학습 격차의 주를 이루었는데요. 그 이유는 서구나 미국 같은 경우에 여름 방학이 길기 때문에 여름 방학 동안 학습이 단절되는 부분 때문에 또 학교급이 전환될 때 학습의 단절이 또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격차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성취도라든가 기회에 대한 격차 연구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습 격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학습의 경험과 학습의 결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비드 19 이후에 우리가 학습 격차를 생각할 때 좀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원격 수업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활용되었던 교육의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방학, 여름방학이라든가 학교급 전환으로 인한 단절뿐만 아니라 이런 코비드 19과 같은 방역의 문제, 이런 감염병의 상황에서도 이런 응급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 격차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대면 수업에서도 학습 격차가 있었지만 원격 수업에서의 학습 격차도 또 새롭게 한번 의미를 탐색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서 학습 격차를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동안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에서의 학습 결과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하나의 학습 격차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많은 학생들 중에서 그 원격 수업에서 어떤 경험의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도 함께 학습 격차에서 다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단순하게 학습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렇게 관찰하기보다는 뭔가 학습에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좀 도출하고 이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요인들은 뭐 학생의 특성일 수도 있고 가정 환경의 배경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전략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그 요인들을,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부족했고, 그래서 이 요인들을 중심으로 뭔가 학습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서 2021년에 저와 동료들이 함께 이런 학습 격차를 탐색하고 학습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급작스럽게 결정하게 된 학교의 그 원격 수업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동안 있었던 기존의 연구들은 서베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습자 그다음에 교사들의 어려움을 질적 연구로 진행한 경우는 있었지만 함께 진행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그 학습 격차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함께 양적 질적인 연구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양적인 연구로는 저희가 서베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대구와 같이 2021년에 실제 원격 수업을 하지 않는 지역을 빼고는 전국에 고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을 진행했고요. 1, 2, 3학년한테는 설문조사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4, 5, 6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 표집을 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인터뷰와 그 학교 수업 관찰을 같이 진행하였는데요. 동일하게 저희가 설문에서 했었던 그런 영향 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 내용을 전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주제를 코딩을 해서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수업 관찰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조금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많은 학교들을 좀 9개 학교에 이르는 이제 학교를 직접 관찰을 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교과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책을 각자 집에 가져가야 하고 학교에서처럼 같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책을 공유하는 문제 같은 부분이 있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 푸는 모습을 교사가 보면서 같이 지도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위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발음을 듣고 같이 따라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 방역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공간에 혼자 있지만 마스크를 또 쓰고 이제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잘 들리지 않거나 학생들이 좀 따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필요할 때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어서 발음을 해주고 다시 쓰고 이렇게 또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연구의 그 결과들을 좀 쉐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학습 격차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좀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라는 수업 방식이 수업 유형이 가장 저희 원격 수업에서 많이 활용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저희가 2020년도에 많은 준비를 통해서 디지털 기기라든가 인프라를 많이 확충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반응은 그래도 굉장히 그 학습 환경이 긍정적으로 잘 지원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5% 학교급마다 약간 다르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대면 수업을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 앞으로 원격 수업을 대체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업을 또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선생님도 40% 이상 나타나서 선생님들 간의 그런 격차, 선생님들의 인식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은 결국 이 원격 수업이라는 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같이 적용된 이런 수업을 통해서 교육에 좀 변화를 꾀할 수 있겠다. 이게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동의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대부분 본인이 원격 수업의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계셨지만 조금 어려웠다, 내가 전문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의 그런 이유로는 디지털 환경이 좀 익숙하지 않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 역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또 가장 학습 격차의 또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것이겠냐고 여쭤봤을 때 학생들이 너무 피로해한다. 원격 수업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모니터를 봐야 되고 너무 피로해하고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들 간의 그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듣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학습 격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그 자료를 그러니까 급하게 2020년부터 원격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자료를 제작해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오히려 부족했던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 돕거나 아니면 학생들 간의 소통을 하는 부분의 준비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수업을 관찰하거나 인터뷰한 내용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발견들이 많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했을 때 원격 수업은 수업 같지가 않다, 진짜로 수업하는 것 같지가 않고 TV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수업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낀 부분 중에 친구들과 함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슬프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해 준 학생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사회적인 기술을 익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또 교사들은 같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원격 수업의 특성상 뭔가 그 질문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선생님들이 모니터를 열심히 보고 강의를 하시지만 또 안 보일 수도 있고 인터넷이 또 갑자기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기회에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질문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학생들이 있었고, 카메라를 의식하는 게 되게 불편했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초등학생 경우에는 선생님 저요 하고 막 발표하는 학생들 많이 있었지만, 중학생이나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화면에 본인의 얼굴이나 자기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자기 방,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싫어서 카메라에 얼굴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이 거의 그 머리 끝에 머리카락 조금 보고 깜깜한 거 화면 속에 수업하는 경우도 많아서, 의외로 학생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언제 질문할 건지 표정을 볼 수가 없어서 수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의외의 또 대답도 있었는데요. 반복적으로 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업 시간이 집중이 안 된다,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내 옆에 뒤에 있는 학생들을 볼 수 없지만 화면에서 친구들의 얼굴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좋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집중이 좀 분산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다는 걸 또 느끼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들한테 물었을 때 너무나 준비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원격 수업의 특징이라고 말을 했고, 하다 보니 원격 수업에 어떤 좀 맞는 적절한 그런 전략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특별한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연수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만 교사 간에 같이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이런 분위기, 학교의 지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오히려 학교로 특별하게 몇 명씩 불러서 따로 이제 좀 그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1대1로 인터뷰를 하거나 오늘 수업은 어땠는지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들을 하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런 학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과 학습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과 교사 특성과 가정 환경에 따라서도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공유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 교사들의 특성입니다. 교사들마다 원격 수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원격 수업이 학교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교사들 간에는 굉장한 차이가 수업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 연구에서 사실은 거기까지 다루긴 좀 어려워서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연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습의 격차라 함은 저희가 기대하는 학습의 경험이나 결과하고 실제 학습의 경험이나 결과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때로 정말 실제로 학생들이 경험하고 그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학습 격차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개념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방학이 됐던 아니면 어떤 감염병 상황이 됐던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학습의 단절이 일어날 수 있고 공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태풍도 있었는데 그럴 때도 또 저희가 그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수가 됐던 간에 학습의 단절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가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단절이 일어났을 때 이 단절을 메우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조벽 교수님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는데요. 인지적인 부분과 정의적인 부분 사실 같이 학습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원격 수업을 연구하면서 더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학생들한테 어떻게 학습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공유했던 다양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교사들의 효능감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낮은 효능감은 오히려 학생들의 그 학습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서 질문을 하거나 뭔가 상호작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학부모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의 학습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있는 경우에 훨씬 더 학습에 몰입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렇지 못한 가정과 학생의 특성을 가진 경우에 학교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더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에 맞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수업의 원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학교 수업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이브리드나 브랜디드 러닝을 하더라도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을 차이를 두고서 저희가 모두를 전환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적절하게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교사들이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학습자 맞춤형 수업이라든가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피드백, 이런 학습 친구들과 교사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원격 수업에서 더 많이 강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설계, 새로운 원격 수업에서는 대면 수업, 그동안 했었던 우리 학교에서의 대면 수업과는 다른 새로운 수업의 설계의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훨씬 더 탄력적이고 유연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같이 질문 시간에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유진 연구위원님의 발표 들어봤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 학습 격차 해소와 사회 정서적 배움의 강화라는 이 세션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연사 발표 들어봤는데요.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질의응답 시간이 약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또 보내주신 열화 같은 이런 피드백을 다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응원의 메시지, 의견 그리고 질문도 많았는데요. 저희가 또 힘나라고 응원과 의견을 조금 더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아까 바로 연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원격 수업에서의 장단점, 장점을 많이 부각하는 교사도 계셨고, 또 반대로 그 안 좋은 점, 단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이브리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학습 격차, 이 격차가 학생의 특징과 가정 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 학습 경험과 관련된 요인도 많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하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승희님은요, 학교는 중단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온라인 학습이 급격히 발전하고 교육 활동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대면 수업으로 돌아왔는데요. 오히려 교과서에 갇히는 느낌입니다. 온라인이어야 가능한 교육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으로 돌아왔을 때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조금 많이 가려졌다. 이런 게 좀 아쉽다. 이래서 블렌디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김윤환 님은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업 관련한 내용은 전달할 수 없었지만 교수님의 말씀대로 공감이나 배려와 같은 사회성은 전달할 수 있었지만이죠.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잘 전달할 수 있었지만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죠. 공감이나 배려와 같은 사회성은 전혀 기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면 수업으로 돌아왔는데 모둠 수업이나 협동 학습을 하는데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의 이 상반된 그리고 장단점을 이게 정말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셨는데요. 자,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오전에 이어서 유익한 발표 오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선택이십니다. 네, 교육 현장에 필요한 포럼 내용이라고 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벽 교수님의 팬들이 대거 참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EBS 다큐를 보고 나의 수업을 객관화해서 평가해보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EBS 다큐에 나오셨군요. 그래서 팬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요. 조벽 교수님의 어떤 교수자로서의 좌충우돌 과정 이렇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공유를 해주셨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더 좋은 말씀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서둘러 빨리 여러분의 질문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요. 엠마던 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chnology is an important 기술이 variable 물론 in the general 상당히 formula for 중요한 improving teaching and 변수로서 learning. In the case of 교수와 remote 학습을 places 바꿀 with 수가 difficult 있는데요. access to 원격 technology, 수업에서 what 기술 would be a good 접근성이 proposal 없는 for 경우가 not 있는데 let them 그런 behind because of 경우에는 their hinders related to IT infrastructure? IT 인프라가 부족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이분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Sorry, let me come off mute. Thank you so much 네, for the 질문 question. I think you 감사합니다. are right that it can sometimes be difficult to think about how 물론 technology can be 기술이 applied in different contexts. And so 적용이 as one is 모두에게 용이한 applying 것은 the 아닙니다. technology, it is important to 기술을 understand 적용할 what is the 때에는 technology that is already there. 이미 And leverage 나와 있는 that 기술이 technology that 무엇인지를 exists. 파악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기술도 있습니다.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요. 물론 연결성을 위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말라위에서 인터넷이 없는 그리고 전기도 들어가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서 활동하는 NGO가 있습니다. 그 솔라 패널이 달려 있는 태블릿을 이러한 지역에 배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블릿을 이용해서 수업 중에 사용을 하고 이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충전을 밤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우수한 어떤 신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러한 지역에서 학습 진척도가 8개월에서 1년 정도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적인 기술을 사용을 해서 또 국가별로 다른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 맥락에 맞는 기술을 Okay, 사용해서 thank you very 문제를 much 해결할 for the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네, 감사합니다. 먼저 사전 질문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질문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좀 급합니다. 조벽 교수님께 컴퓨터 하나 먼저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교수님 좋습니다. 또 엠마 던, I appreciate many great statistics that you 예, had. 지금 It's 통계를 wonderful. 많이 공유해 But I 주셨습니다. 발표 especially 중에요. like your last comment.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정말 Teachers needs to 인상적이었습니다. focus on things that machines 교수가 can't do. 교사들은 I 기계가 like 할 수 that comment 없는 very 것에 much. 집중을 Thank 해야 you.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로 인상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에 대한 코멘트까지 해주셨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이 스태티스틱스에 대한 또 칭찬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 팬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얻고 소통할 수 있는 교사는 행복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 명예, 권력보다 교사로서 학생에게 집중해야 한다면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학생들은 어디에 정신 집중을 하도록 지도해야 할까요? 오,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 마음, 네.
학생들을 어디에다가 집중시킬까? 아주 정말로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어디에 정신 집중을 하도록 지도를 해야 할까요? 선생님께서 거기다가 집중하지 마세요.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시면은 학생들은 당연히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습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냥 공부하는 것이 쉽고 재밌고 막 그냥 신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학습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오늘 이 배운 내용이 정말로 나한테 유익하다. 내가 더 큰 존재로 성장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느낄 때 굉장히 큰 즐거움을 맛볼 거예요. 네. 네, 교수님의 말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제가 열심히 지금 피드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신 집중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집중하지 말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 보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저도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 네. 좋습니다, 연구위원님. 네. 공부고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이 사실 쉽고 재미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어렵고 하기 싫은 부분이 있는데 네. 오히려 저희 연구를 하면서 많이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학생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교사가 너의 학습과 지금 너의 성장과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학생 자체에 관심이 있으면 학생들은 오히려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렵고 하기 싫지만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만으로 사실은 오히려 학생들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 마음이 느껴지면은 바로 정말 내가 지금 관심 받고 있구나, 네. 내가 집중을 받고 있구나, 자연스럽게 어떤 진심이 묻어 나오면서 여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교육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많이 여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진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학과 윤수진님이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지만 그래도 한두 개 정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기 때문에 엠마더님, 이거 굉장히 브로드한 넓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INF 잭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Mr. John, do you happen to know about the learning gap issue in Korea? 한국의 혹시 학습 and 격차에 대한 have any specific 이슈를 solution to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한국에 솔루션을 특별한 제안해 어떤 주실 수 일이 있는지, 있을까요? 이러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아마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습 격차에 대해서 다 경험을 했을 텐데 한국에 좀 제한된, 한국의 특별한 어떤 갭이 있는지, 그런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루션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좀 당황했네요. Please. Of course. So I'm not as familiar. 제가 물론 한국의 구체적인 학습 격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사회적, 경제적인 학습 격차가 지난 20년 동안 해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국가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러한 격차가 한 국가 내에서도 그리고 국가별로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국가들을 보면 농촌 지역, 그리고 빈곤층 학생, 그리고 역사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은 인종의 학생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사를 양성하고, 그리고 정말로 교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교사를 확충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로 수준 높은 교사가 고소득 가정의 학생만 가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강화할 수 있는가, 특히 뒤처지는 학생의 경우에 4학년을 실패한다고 해서 4학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학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학생들이 4학년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정말로 필수 과정을 재미있는 thank you 방식으로 very 배울 much 수 for 있도록 your 하는 것이 comments.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의견 한두 개 정도 소개해드리고 시간이 이미 한 5분 정도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의 연사분들의 발표 깊이 공감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이런 멘트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를 위한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 다시 한번 공감합니다. 교과목별로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나님이 이런 멘트 해주셨고요. 수학은 특히 레벨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흥미를 잃고 수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수준별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럭키님, 여러분의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세션도 정말 너무 계속해서 역대급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너무나 즐겁고 또 유익한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듣고 나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맞이한 다양한 유형의 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봤고요.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배움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수법에 대한 인사이트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세 분의 연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계속해서 이렇게 팔로우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저는 여러분의 답글 속에서도 또 많은 배움을 얻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A 트랙의 세 번째 세션 시작할 텐데요. 저희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요. 2시 30분에 A 트랙 세 번째 세션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곧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